아버지 사업의 부도로 인한 갑작스런 지방 이주로 고교 졸업 때까지 엄마 친구 옥순 아줌마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어렸을 적부터 집안끼리 잦은 왕래가 있었기에 서로 간에 부담감이 없는 상태였고, 커다란 집에 두 식구밖에 살고 있지 않아 조금은 적적했기에 친구 아들의 기거를 반기는 분위기였다. 옥순 아줌마는 평소에도 나를 귀여워하고 좋아하였다. 어딜 가든 눈에 확 뜰 만큼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데다가 성격도 모난 데 없이 착했기 때문이었다. 나 역시 어머니로부터 앞으로 그녀와 같이 살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까지 설레었을 정도였다. 하지만 한참 동안에 세월이 흘러 그녀와의 연락이 끊어진 지도 벌써 5년이나 지났다. 군 생활, 대학, 그리고 회사 생활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며 시간은 무심코 흘러갔다. 그런데 여름 휴가를 맞아 그녀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얼마 전 남편에게 이혼을 당해 홀로 지내고 있단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사춘기 시절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첫사랑. 그녀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 내 삶의 한 축이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고등학교 내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서울의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등록금을 보태주며 그녀는 언제나 내 편이었다. 하지만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어쩌면 너무 익숙했던 그녀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긴 채 사소한 오해 하나로 5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듣게 된 그녀의 소식. 그녀가 이혼을 당했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여름이 시작되는 순간 나는 오랜만에 대구로 향했다. 어릴 적의 추억이 떠오르는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온함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집에 도착하자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이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와 매력적인 표정,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그녀의 우아함에 내 안에는 그리움과 설렘이 가득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안 본 사이 덩치가 너무 커져서 몰라볼 뻔했네. 정태 아니야. 네. 잘 지내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서 그런가. 환하게 웃던 그녀는 갑자기 울컥해 눈물까지 흘렸다. 그녀는 세월도 참 빠르네 하면서 오랜만에 만났으니 그냥 보낼 수 없다며 다짜고짜 술을 마시자고 한다. 예전 내가 좋아하던 부추전에 막걸리를 한잔하자고 했고, 나도 웃으며 그러자고 했어요. 그녀와 함께 과거를 회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소식을 나누었다. 정말로 그리웠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을 안 했잖아요. 나는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야. 내가 먼저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나도 사는 게 쉽지가 않아 잊고 살았네. 나도 너 많이 보고 싶었어.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거잖아. 곧이어 그녀는 쟁반에 부추전과 막걸리 한 통을 들고 왔다. 맛이 예전 같을런지 몰라. 그녀의 음식 솜씨는 예전의 그 맛 그대로였다. 그녀는 내 옆자리에 앉으시고는 막걸리를 손수 따라주셨다. 아저씨랑 왜 이혼했어요? 그 사람 얘기는 나중에 하자. 괜히 술맛 떨어져 우선 먹기나 해. 그래. 회사 생활은 재미있어? 우리 정태가 벌써 장가가야 할 나이 다 됐네. 만나는 여자는 있고. 그녀는 궁금한 게 많았는지 질문이 쏟아졌다. 그리고 저녁 8시가 되기도 전에 횡설수설. 오랜만에 정신없이 마셔댔더니 조금 과하게 먹었는가 싶었다. 그때쯤 그녀가 아저씨 얘길 들려주었다. 결혼한 지 20년도 훨씬 넘었지만 두 사람 사이엔 아이가 없었다. 아무리 노력하고 병원도 다녀봤지만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아이 없이도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남편이었지만 알고 보니 수년 전부터 회사 여직원과 눈이 맞아 살림을 차려 살고 있었고 7살 된 아이도 있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10년이나 몰래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되자 호적 때문에 문제가 생겨 이혼을 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내 앞에서 눈물까지 보였다. 괜찮아요. 힘내세요. 앞으로 이모도 새로운 인생 살면 되는 거죠. 나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잖아. 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있잖아요. 너도 5년 만에 날 찾아온 거잖아.
널 어떻게 믿어?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죠. 사실 내가 대학 1학년 여름방학 때 잠시 이모네에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오늘처럼 막걸리에 파전을 먹고 술이 취해 그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버렸다. 그날 이후 둘 사이가 껄끄러운 사이가 되어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냈던 것이다. 그때는 유부녀고 지금은 돌싱이잖아요. 넌 이 상황에 그런 농담이 나오니? 전 그때도 지금도 농담 아닌데요 뭘. 그나저나 우리 이모 남편도 없고 만나는 애인도 없고 외로우셔서 어쩌나? 그래, 많이 외롭다. 이제나 저제나 나란 년은 기다릴 팔자인가 봐. 그럼 애인이라도 하나 만드시지 그래요? 그게 말처럼 쉽나.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다고 또 아무나 만나고 다닐 순 없잖아. 내 성격에 말야. 역시 제가 생각한 대로 이모는 현모양처시라니깐요. 현모양처면 뭐해. 남편한테 이혼이나 당하는 걸.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죠. 더군다나 이모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래 이제 내 옆엔 너밖에 없어. 오늘 술도 많이 마셨는데 자고 갈 거지? 네. 당연히 그래야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방문을 열어주자 잠옷차림의 그녀가 과일 접시를 들고 들어왔다. 아직 안 잘 거지?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모랑 얘기 좀 더 하다 자. 네. 좋아요. 그녀는 침대에 걸터 앉아 나에게 과일을 권하며 다정스런 어투로 말했다. 오늘 먼 길 오느라 피곤했지? 괜찮아요. 그녀가 건네주는 과일을 받아 먹으며 대답은 하였지만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당황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의 옷차림이 너무나 야시시했기 때문이었다. 27세에 다 자란 조카 앞에서의 옷차림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며칠 푹 쉬었다가 올라가. 그녀는 자신의 옷차림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지 나의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가까이 다가가 앉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순간 나도 모르게 성숙한 여인의 내음이 물씬 풍겨와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고마워요 이모. 대답을 하는 내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아유, 귀여운 녀석. 꼬레지도 남자라고 이모를 부끄러워하네. 그게 좀 잠옷 입은 여자를 처음 봐서요. 아이고 그래. 이모의 이런 옷차림이 그렇게 신경이 쓰이니? 그게 아니고 나는 당황하여 얼굴이 더욱 굵어진 채 말까지 더듬었다. 호호호, 너도 다 컸다 이거지. 그치만 이모 네가 아직 어린애로 밖에 안 보이는걸. 이모도 참, 저도 이젠 27살인데요. 호호, 녀석. 이모 앞에서 곧 죽어도 사내 행세를 하려 그러네. 사내 행세가 아니라 저도 이젠 사나이 대장부라고요. 귀여운 녀석. 네가 아무리 우겨도 이모한테는 어린애일 뿐이야. 어휴, 나는 이모와 말이 안 통한다는 듯 머리를 가로저었다. 호호호. 좋아. 그렇다면 정태가 정말 어른이 됐는지 한번 알아가 볼까? 안녕하세요. 20대 중반의 미혼남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에서 꽤 유명인사였을 정도로 저희 집안은 부유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경쟁업체의 등장으로 인해 아버지의 사업은 점차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줄어드는 공사 실적과 순수익 감소로 인해 아버지는 이자와 대출 상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대출금 상환 기한을 맞추지 못하게 되어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죠. 부도가 난 직후 집에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찾아오고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될 정도로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고 계셨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았죠. 결국 우리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고향을 떠나고 낯선 곳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고 엄마의 고향 후배인 옥순이란 아줌마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옥순 아주머니는 결혼 후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이 많으셨어요. 더구나 손이 귀한 집안의 맏편이었기에 집안 어른들의 관심이 컸고 이는 아줌마께 심한 스트레스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원인을 알기 위해 병원에도 많이 다니셨고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건강상 문제는 없었는데 끝내 임신이 되질 않았죠. 그래도 부부금실은 무척 좋았어요. 그러다 제가 고1 때부터 그 집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 두 사람은 날 마치 친자식 마냥 애지중지 보살펴 주었어요. 하지만 제가 군에 가 있는 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알고 보니 아저씨가 수년 동안 아줌마 몰래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 애까지 있었고요. 충격을 받은 아줌마는 이혼 직후 휴대번호도 바꿔버리고 수년 동안 세상과 단절하고 혼자 지내왔던 거고요. 그러다 우연찮게 연락이 다 5년 만에 찾아뵙게 되었던 거죠. 반갑다며 한참을 부둥켜 안아주다 갑자기 너 예전에 내 부추전을 그리도 좋아했잖아 하면서 함께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정태랑 있으니까 술맛 나네. 반갑다며 한 잔.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축하한다고 한 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어느새 주량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줌마와 막걸리 5병을 마셨죠. 술 취한 그녀를 부축하여 침실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우리 정태가 이제 아줌마도 챙겨주고 진짜 어른 다 되었네. 암튼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줘서 아줌마 기분이 참 좋아. 그러다 저도 잠이 들고 말았죠. 그리고 새벽에 목이 말라 주방에서 물 한잔하고 돌아왔는데 아줌마도 잠에서 깨어 있더군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참 묘해졌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서로 원해서 한 거였고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 자신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현타가 왔다고 할까요? 지나서 생각해 보니 순간에 내 욕심으로 두 사람 사이의 선을 넘어버렸다는 죄책감이나 그런 것들이 내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죠. 그날 이후 후유증이 너무 크다. 죄 지은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다. 이젠 관계를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아줌마도 도와주지 않겠냐고요. 그러니 그녀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자기도 많이 불편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자고요. 하지만 아줌마는 서울에 올 때마다 저희 집에 들렀어요. 혼자 사는 제가 걱정된다면서요. 17살 때부터 엄마처럼 꾸준히 제 뒷바라지를 해주었기에 그녀의 방문이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 자취방은 늘 엉망이었거든요. 이후 아줌마는 한 달에 2번 찾아와 청소나 빨래, 밑반찬 등을 해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매번 감사하다고 용돈이라도 챙겨주려면 한사코 거절하셨죠. 너가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다고. 나 줄 돈 있으면 한 푼이라도 모아. 근데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하려 해도 우리 사이에는 큰 문제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로는 안 된다 하면서도 막상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애인 사이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사람의 몸정이란 게 말이에요. 그렇게 쿨하게 헤어지자 했던 우리는 언젠가부터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매달리는 형국이 되었네요. 이상하게 그녀가 신경 쓰이고 기다려져요. 그날 밤 내게 속삭였던 그 말들이 다 거짓이었나? 그 따뜻한 손길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야? 하지만 잊혀질만 하면 찾아오는 그녀. 타이밍도 어찌 그리 잘 맞추는지. 이제 와서 생각해도 분명한 건 아무리 쿨해 보여도 절대 쿨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이 정도면 서로에게 남녀로서 호감이 있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언제부터였을까?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당연해진 것이. 단둘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데이트 같은 데이트도 몇 번 했고 내가 머리 푼 게 더 이쁘다니까 머리도 계속 풀고 오고 모임할 때는 걱정된다고 집에 들어가서 연락하라면 꼭 하고 그래요. 언제나 그녀는 제 말을 참 잘 들어요. 처음에는 그냥 익숙함이라 생각했어요. 오래 알고 지냈고 서로 편한 사이니까. 하지만 문득 어느 날 깨달았죠. 만약 그녀가 다른 남자와 재혼한다면?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내 인생의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제야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다.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구나. 진심이었구나. 그래서 고백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3월 중순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때쯤이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사실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녀가 거절하면 또다시 그때처럼 어색해지면.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뒤로 물러선다면
나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생각만 하다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일단 부딪혀보는 게 낫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그녀에게 내 마음을 전해야만 한다. 그래, 일단 저지르자. 사랑 앞에서 망설이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제는 선택할 때다.